안녕하세요. 황현빈입니다. 모듈형 NCS 초단기 완성이라는 강의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제 몇 마디 좀 이렇게 정리까지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요. 사실은 이제 제가 NCS나 GSAT나 이런 거에서 좀 이렇게 손을 끊었었죠. 단순하게 막 문제 풀고 숫자 계산하고 그런 게 재미없어서 제야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고양이 밥이나 주고 책이나 좀 쓰고, 그리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공공기관 출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지냈어요. 그래서 밝힐 수는 없고 문제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공공기관들 중에 하나 한두 개 제가 냈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는 출제를 그렇게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피셋형,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의사소통, 그러니까 언어 독해, 그 다음에 수리, 자료 해석,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요것이 중심이 되는 이제 그러한 문제들로 이렇게 출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다시 소환된 이유가 뭐냐면 출제 방식이 좀 바뀌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어떤 말 그대로 이제 응용해서 이론을 응용해서 적용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사실 출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몇몇 기업들을 중심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참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도 참 멋지게 지어놨어요. 이게 모듈형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나온 건가라는 것은 이제 대충 좀 이해가 됩니다. 직업 기초 능력의 10가지 모듈, 여기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른바 이제 이론이 가미된 그러한 내용들이 좀 출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제 NCS를 도입하는데요. 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도입만 하면 그걸로 끝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현장에 적용해야 돼요. 현장에 적용할 때 뭐가 나왔냐면은 이제 교수자용 지침서라는 게 나왔어요. 교수자용 지침서, 그 다음에 학습자용 교재,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만들었죠. 대략 한 모듈당 한 300페이지 이래가지고 교수자용 같은 경우에는 해서 엄청난 양의 분량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이론, 뭔가를 가르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이론적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론적 기반이 있는 문제들을 이제 출제하기 시작했죠. 사실은 NCS 도입 맨 초기 단계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NCS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누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장 접근하기 쉬운 출제가 뭐였냐면 이 NCS 모듈의 예제 문제였어요. 이 예제 문제들을 거의 이론 중심으로 이렇게 몇 가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점점점 이것이 실제의 어떤 직무능력 평가하는 데는 약간 거리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른바 문제 해결형, 즉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피셋형이라고 표현하나요? 이런 형태의 문제들로 이제 점점 바꿔가지고 이것이 대세가 됐었죠. 이것이 이제 자리를 잡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채용과 관련해서 어떤 이제 좀 문제점들이 있었죠. 채용 비리 이런 것들 하면서요. 공기업 문제의 출제 기관들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몇몇 업체들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던 것들이 많은 업체들이 좀 참여하면서 많이 변경이 됐는데, 사실은 이 형태의 이런 피셋형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내공이 필요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나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다른 교재들, 리포트를 제외한 다른 교재들은요, 사실은 그냥 짜깁기 하거나 베끼거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대로 낼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량이 좀 부족한 곳에서 출제를 들어갔죠. 출제를 들어가다 보니 문제는 내긴 내야 됐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자기들이 낼 수 있는 문제들, 사실은 이쪽 과거의 모듈형의 기본 예제를 바탕으로 한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내기가 쉽단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는 너무 이렇게만 하니까 어떤 기본적인 부분을 훅 들어가가지고 어떤 문제의 변별력을 키운다거나 이제 이런 형태의 접근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저는 여전히 이게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성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은 또 이렇게 내는 것이 맞는 접근인가라는 것은 퀘스천 마크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거는 그냥 생각이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어쨌거나 변화된 상황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최초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NCS 이런 그 요약 교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국내 NCS 교재를 최초로 도입,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수업용 교재를 말하는 거죠. 수업 준비용 교재를 최초로 만들면서 이제 정리했던, 그때는 이제 한 4, 5년 전에는 제가 이런 이론 강의를 좀 간략하게 하긴 했었는데, 요즘 오히려 그때보다 더 비중이 많이 늘어난 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번 쭉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뭐 숫자 가지고 계산하고 뭐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시 한번 소환돼서 나왔습니다. 부담은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NCS 내용들, 모듈의 내용들, 다시 말하면 직업기초 능력이잖아요. 직업기초 능력, 의사소통 능력부터 시작해서 직업윤리까지. 여기서 말하는 직업기초 능력이라는 것은 직업인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소양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상당 부분은요, 우리가 어떠한 측면에서 간단하게 말하면요, 좀 간단하기보다는 약간 과장하면 상식 측면에서 해결되는 부분들이 꽤 많더라라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플러스 알파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요런 거 중심으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면은 이쪽의 문제들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식선에서 낸다라는 부분은요, 거의 8, 90%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을 교재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 둔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플러스 알파라는 건 뭐냐면요, 이걸 만드는데요, 많은 교수님들이 참가했어요. 많은 경영학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참가해서 어떤 이론적 베이스를 집어넣다 보니까 가장 편하게 넣을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경영학 이론이었어요. 경영학의 뭐 조직관리, 인사관리 뭐 이런 등등등 이러한 이론들을 조금씩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들이 소개가 됐죠, 교재에. 그러다 보니 그 이론들을 중심으로 출제하기가 굉장히 출제자 입장에서는 편하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도요, 이런 피셋형에서도 사실 거의 단골로 출제됐던 게, 예를 들어서 뭐 수학 분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어떤 이론적 베이스를 가지는 것들이 다수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깊이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깊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것이 직업기초 능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정도의 내용들도 사실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나머지는 상식선으로, 사실은요, 이걸 공부 안 하고 들어가서도요, 문제가 이런 모듈형에 해당하는 문제가 10개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7개는 그냥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그 3개를 가지고도 우리가 사실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 강의를 좀 준비를 했어요. 뭐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고 좀 체크할 게 무엇입니다 정도 하는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몇몇 영역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소개된 아니면 들어가 있는 경영학적 이론들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영역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모듈에 따라서죠. 모듈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이제 편차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더라. 한 번만 정리해 두면 그 다음에는 이랬지. 그 다음에 뭐 다른 시험 볼 때 내가 지난번에 정리한 내용이 무엇이지 한 번만 훑어만 봐도 시험에 대비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무수행능 평가가 아니죠. 그래서 경영학 이론을 묻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쪽의 직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직업기초 능력의 수준에서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알고 있어도 판단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될 것이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10개 다룰 텐데요. 한 가지 애매한 데가 있어요. 이제 수리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앞에 나오는 이론들 자체가 거의 이게 빈칸을 채우려고 든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 능력은요, 조금 더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리 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정리를 해서 다룰 것인가 판단을 좀 해서 아마 하게 되면 좀 순서가 뒤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나머지 영역들은 의사소통 능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고요. 수리 능력을 뒤쪽으로 자원 관리를 함께 하든 그쪽에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간단하게 소개를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